광주는 일단 전통형 집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형 집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형 집결지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무지구, 첨단지구에 있는 그 유흥주점 밀집 지역을 저희는 산업형 집결지로 보고 있고요. 전통형은 옛날부터 있었던 방석집이나 성매매 집결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뭐 대인동, 양동, 계림동, 송정동 뭐 이렇게 있고요. 방석집의 또 다른 모습이긴 한데 매경집이라고 해서 학동, 뭐 우산동, 우남동, 중흥동 뭐 이런 곳들이 집결지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200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군산 화재 사건이랄지 성매매 여성의 반인권 상황을 우리 사회에 알린 사건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광주 지역에서도 이 성매매 집결지의 여성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2003년도에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에서 광주 지역 집결지 성매매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대인동도 광주 지역의 집결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우리 광주의 가장 중심 도심에 은밀한 곳이 아닌 곳에 이렇게 그 유리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이제 이게 딱 대인동 집결지를 들여다 봤을 때야만이 이렇게 유리방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집결지로 하는 그 공간 안에 집결지만 있어요. 낮에는 그냥 다 껌껌하게 업소들이 커튼을 치고 문을 닫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다가 밤이 되면 불을 켜고 영업을 하는 유리방 형태 업소들이거든요. 근데 대인동은 특별하게 낮에는 일반 상가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영업을 일반 상가, 그 골목을 뺀 나머지 백화점이 문을 닫고 이런 상가들이 문을 닫으면 그 자리에 언니들이 서서 영업을 하고 호객을 해서 성매매 집결지로 변화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집결지로서만 존재하는 공간이 대인동은 낮에는 상업 공간이었다가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밤에는 집결지로 변화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말 그대로 식민지 조선의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그 기생을 중심으로 하는 유곽들이 일제에 의해서 조선에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광주에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면 1920년대에 지금 광주역 철도를 일제 시기에 일제에 의해서 이제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러다가 이게 40년대가 되면 여관바리 형태의 집창촌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50년대에 그 금남로 5가 1번지하고 현재의 대인동 일대가 성매매 집결지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년대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종의 어떤 매운굴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관바리 형태의 집창촌이 좀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50년대 중반에 공식적인 기록으로서 대인동은 성매매 집결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박정희 정권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소위 도덕주의적인 맥락에서 이 성매매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요. 법상으로는 금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는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해요. 104개의 지역을 성매매를 허용하는 특정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104개 지역 안에 대인동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대인동이 1970년대
70년대로 가면 이제 여관이나 여인숙을 중심으로 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뭐 특정 지역을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겸업형 성매매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 대인동이 하숙집 혹은 뭐 여인숙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여인숙처럼 만들어서 이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은 1970년대 유리방 형태, 그러니까 업소 형태를 띠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업소 형태가 있었고, 그래서 두 가지가 혼돈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면 여기는 유리방 형태에 있는 공간이 있고, 유리방 형태가 아닌 거리에서 호객해서 업소로 가는, 그것도 성매매 여성이 직접 거리에 나와서 호객하는 형태의 업소가 같이 공유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유리방에서 여성들이 치장을 하고, 마치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상품 진열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리방 말 그대로 이제 훤히 보이는 그런 이제 업소에 치장을 하고 앉아 있으면 남성들이 와서 일명 소위 초이스라고 하는 그 여성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마련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영업이 유리방 형태거든요. 그래서 휘파리는 영업을 할 때 근처에 있는 원룸이나 모텔이나 아니면 개인 집을 개조해서 업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비등록 업소이기 때문에 뭐 단속하거나 이런 게 조금 더 어려운 공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형태만 지금은 남아있어요. 네. 주민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유리방하고 휘파리의 그 위계가 좀 쥐어졌었는데, 휘파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등록된 업소들의 방해를 끼치는 존재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그 단속과 처벌에 타겟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래도 국가에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다 이제 세금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너희 같이 그렇지 않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업을 계속 단속당하고 처벌받는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죠.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곳은 1년에 뭐 2번 이렇게 뭐 합동점검이라고 하는 걸 가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건물 내부를 하던 중에 그 문을 하나 발견하셨나 봐요. 근데 그 문 앞에 큰 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느낌이 촉이 이상하셨나 봐요. 경찰이 그 장을 꺼내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구매자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저도 놀랬거든요. 제 그렇게 비상문이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점검하는 순간에도 거기에 숨어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도 좀 생각이 나고, 되게 대인동 하면 지원했던 것들이 다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진 않았고 하면서 되게 그래도 기억이 다 많이 남죠. 네. 그 주변에 학교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인동 주변에.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저녁이 되면 좀 어스름해지면 그 주변을 돌아다니기가 상당히 두렵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호객행위를 하니까, 그래서 특히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호객행위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주민분도 밤에 호객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집에 학생들 키우고 있는데 밖에서 막 얼마 흥정하고 막 이런 소리들도 너무 힘들고. 어떤 주민들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속에서
혹시나 자기의 상업활동에, 이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상업활동에 이렇게 뭔가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이 지역이, 이 공간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채색이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지 않을 거다. 그러면 상업활동에 도움이 안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해당 지역에 뭐 건물이나 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나 땅값이나 건물값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하락하지 않을까. 마찬가지 이유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제가 이제 사건 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건 엄마가 업주였는데 자식들도 업주인 경우. 그러니까 엄마가 업주고 건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업주고 건물주고 그 다음에 뭐 엄마가 업주였다가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를 그대로 두 아들에게 물려주거나 이래서 사건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집결지라고 하고 하는 공간이 불법적인 공간이고 어쨌든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다 불법인데 이런 불법적인 공간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부모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공간 안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긴 하지만 실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불법적인 거를 자식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물려주고 되물림 되고 그래서 자식이 그 업소를 계속 운영하다가 또 단속에 걸려서 엄마도 처벌받은 것처럼 자식도 처벌받고 구속되고 막 이런 과정들. 유리방만큼 휘파리 언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유리방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거기에 서 있던 언니들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는 불을 켜놓은 업소가 없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업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매자들이 계속 거길 찾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되면 껌껌하게 불을 다 끄고 거기가 구매자가 오는 공간으로 여성들이 쉽게 거리를 지나다닐 수 없는 공간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양동이나 계림동이나 뭐 월산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유리방 형태의 업소들이 사라지거나 많이 줄어들었지만 길거리 호객행위를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성매매에 대해서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에서조차도 길거리 호객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거리 호객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성매매특별법을 통해서 성매매를 범죄로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단속과 처벌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줄기는 했지만 없어지진 않았는데 이게 줄었다고 해서 다시 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이에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에 대한 확실한 어떤 뭔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